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톡으로 열차 타고 이동한다. 교착돼 있거든. 서로 둘 다 무기가 떨어졌어. 근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50만 발을 지난 봄에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몰래 싹 보내놓은 상태라고.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미사일 기술하고 몇 개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대신 그걸로 생산 잘 해서 가서 그 무기 나한테 대주고 우리가 안보 위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북한 김정은도 하는 외교를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앞장서서 대통령은 이런 무덤을 파고 걸 있어. 뭐 자기 무덤을.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우인입니다. 오늘 외교 문제 좀 다뤄보죠. 미국의 정보기관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다 까버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러 블라디보스톡으로 열차 타고 이동한다. 와. 무기 거래를 할 거다. 그러면서 어디 갈 거라는 것까지 찍었어. 네. 그러면 이게 특급 기밀이거든. 적대국의 정상에 관한 정보잖아. 난 시크릿 중에서 탑 시크릿이야. 다 까버렸어. 왜 이유가 난 정보기관이 저러는 것도 참 특이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미국은 네. 바보도 아니고 이유가. 최근에 의도. 작년부터 미국의 이런 어떤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2014년에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잖아요.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어버렸잖아요. 네. 그때 미국이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이 쳐들어간다는 사전에 알았어요.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크라이나에 미리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미국이. 안 해줬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정정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친러 정부였다가 친서방 정부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대응할 힘이 없어. 얘들 아무리 도와줘봤자. 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뺏겼어요. 한 달 만에 깔끔하게 아이고야. 꿀꺽 삼켜버렸단 말이야. 네. 그 정보기관이라는 게 그때 그걸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거는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기관은 눈에 안 보여 존재가.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알았거든요. 미국이. 근데 그때 뼈 아프게 이거 저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국경이 바뀌는 걸 처음 본 거야. 자기들이 개입 안 한 상태에서. 그래요. 국경이 바뀌는 거. 이건 국제 정치의 격변이거든. 자기들이 개입 안 했을 때. 근데 아무 정보를 갖고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전략을 바꿔. 이때부터는 야 러시아가 몇 월 며칠 날 우크라이나 침략할 거야. 이거 다 까버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무지한히 말이 많아졌어.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현대로 올수록 여론전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서 러시아가 침략자야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터트려서 보도가 나가게 하는 게 세계 여론을 형성시키는데 이 이익이 더 크다. 원래 정보를 까면 정보의 출처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보 수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다 까버려. 옛날에 처칠 수상이 독일의 전투기가 런던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폭격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주민 대피 명령을 안 내린 거야. 왜요? 이거를 까고 저기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면 독일이 정보 라인을 다 바꿔버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이 해가지고 앞으로 독일군 정보 수집을 못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정말 고뇌에 빠진 게 내 국민이 죽는데 그걸 미리 조치했다간 독일이 이걸 보고 정보를 다시 보안 조치를 싹 바꾸면 그러니까 큰 전쟁에서 못 이긴다. 이게 전쟁 지도자는 잔인한 자리야. 네. 자기 국민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는 이 정도로 보호를 하는 건데 세상에 정보기관이 뭐 이런 정보를 다 깐다? 그게 요즘 와서 놀라워진 게 그게 까서 잃는 그 손해보다 얻는 게 많아요. 세계 여론을 내 편으로 규합하는 게 만든다. 그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뭔가 전쟁을 도모한다 또는 얘네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세계가 이제 북한에다 집중하도록 해서 저 무기 거래하면 안 된다. 이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왜 중요하냐? 북한이요. 지금 러시아에 무기를 대줄 유일한 나라예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기가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50년대, 60년대 무기까지 박물관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진짜요? 쓰고 있거든.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 중국은 안 도와줘. 중국은 안 도와줘. 회색지대에 있어. 그리고 평화를 중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협력하지만 군사 협력은 아니라는 거거든. 네. 그건 인정해줘야 돼. 그건 중국을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데. 근데 북한에 포탄과 미사일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세상에 이 포를 쓰는 포병은 북한이 세계 인류 국가 수준이에요. 그거 아셔? 94년에 서울 불바다 소동? 그때 북한이 왜
저기 불바다? 저 남북한 긴장돼 있을 때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 서울이. 무서워. 그냥 막 사재기 라면 생수가 동인하고 그랬다고.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포가 실제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 북한의 장사정포라 그러는 게 70km 나. 전 세계에 대포가 70km 나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 그런데 북한이 최근 만든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표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300km 나. 그럼 그만큼 엄청나다. 그러니까 포병이 성능으로 보면은 북한이 거의 독보적 영역으로 이게 이제 가보구나.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허구한 날 서울벌바다 준비를 30년째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능력이 이제 높아져서 이제 러시아 대포를 네. 미사일처럼 써먹어. 대부분 멀리 가는 건 대포가 아니라 미사일이잖아. 몇백 네, 킬로 네, 나가고. 네, 네. 근데 얘들은 대포가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러시아로 보기에 그 창고에 미사일 대포 가득 있는 거 그거 좀 줘.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의 전략이 탁 깨지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러시아 체력이 다 바닥났다. 쟤 곧 지친다. 네. 그러다 실패 국가가 된다. 그때 맞아. 유리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정전협정, 이 종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하려고. 이게 원래 목표인데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대포를 또 쏴대고 좀비야 계속 오면 어떻게 살아나, 되느냐. 다시 살아나. 좀비가 되는 좀비 국가가 실패 국가가 아니라 좀비 국가가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의 시민이 또 엄청 많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더 걱정은 그럼 우크라이나 안 도와줄 수 있어?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도와준 게 1,000억 달러야. 군인도 보내주고. 군인은 안 보냈어. 아, 네. 파병은 안 했거든. 1,000억. 네. 1,000억 불. 아, 우리 돈 120조. 120조요? 120조 원을 도와줬다고. 와. 그게 이제 전시에 그 긴급 구호 물자, 무기, 탄약 이런 게 있고 미국만 도와줬나? 유럽은 안 도와줬나? 한국도 도왔다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2천억 불 가까이를 쏟아부은 거라고. 근데도 러시아. 그러니까 한 220조, 250조 이 정도 근데도 돈을 우크라이나가 쏟아부은 러시아를 거라고.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교착돼 있거든. 서로 둘 다 무기가 떨어졌어. 그런데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50만 발을 지난 봄에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몰래 싹 보내놓은 상태라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 때 써먹고 북한 그러니까 이번엔 러시아가 떨어지니까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번에 거기서 러시아를 돕고 그래 남북한 무기가 충돌. 그렇네. 남의 땅에서 남북한 무기가. 그러면은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럼 우크라이나를 또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 미국 대선이거든. 근데 지금 공화당 쪽 일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만 좀 도와줘. 120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120조면 진짜 많이 해줬네. 근데 또 그만 침 들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전선은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만들려고? 이게 큰일 나는 게 아. 바이든이 이게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게 북한 무기가 떼거지로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또 1,000억 달러 써야 되는데 내년 대선 때 표 다 날라가. 이거 어떡할게요? 트럼프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전쟁 내가 끝낼게. 나 푸틴하고 친해. 이러거나 그거 내가 있을 땐 전쟁 안 일어났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출구는 안 보이고 트럼프한테 복날에 개패듯 얻어맞고 끔찍해. 야야야 이거 비상사태야. 이거 비상사태야.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무기 거래를 하면은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잔뜩 협박을 해. 북한한테? 그것까지는 예상되는 말이야. 근데 북한은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은데 미국 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설득도 하겠다. 그러니까 접해 너 죽어. 그런데 일단은 접한다는 건 그냥 앞에서 한 말이고 우리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자. 북한한테?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러시아에 무기를 빨리 보내면 안 돼. 왜냐? 미국이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에 협상하러 푸틴 만나러 가. 일단 열차 타고 가긴 가. 그런데 지금 북한이 조용하거든. 네. 러시아는 맞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거 조율하고 있다.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미국도 미국 정보기관이 터트린 그 정보가 러시아는 맞다고 이번에 발표가 오늘 나왔어. 네. 그런데 북한은 아무 말이 없어. 입 싹 닫고 있어. 왜냐? 양쪽을 보는 거지. 그러면은 미국한테 이제 카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이제 설득한다 그러면은 좋아. 저기 말이야 경제 제재 다 풀고. 우리 지금 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무기라도 보내가지고 기름 받고 식량 받아야 되겠다. 왜? 니들이 제재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서 먹고 살자 좀. 네. 근데 이게 싫으면 기름 내놓고 그다음에 무역 다 풀고 그렇게 해줘. 그러면 생각할 수 있지. 이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북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은 조용히 러시아가 하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또 러시아가 비리비리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얻어낼 게 미국으로부터도 있는데 꼭 한쪽으로 쏠릴 필요가 있을까? 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아무 너무 말도. 슬픈 거는요. 남북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갖고 있는가 보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럴 때 북한한테 이렇게 조금 평화적으로 가자라고 협상하고 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리고 전혀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까지 중국 러시아는 한국 편이었잖아요.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 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지해줬고 중국이 지지해줬고 우리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북한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다 같이 적이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고. 뭐요? 같이 싸웁시다. 아. 우리도 한국 전쟁 딛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우겠다 이러니까 러시아 들어보니까 그치 열받지. 뭐라? 아니 우리가 여태 한국 편 들어줬는데 한국은 여기 와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운다? 아니 북한도 이런 표현을 하고 방위산업협력을 한다? 어머. 이래버리니까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답방으로 북한에 와 지난번 열병식에 그래가지고 니들도 오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우린 북한 가버려. 이래가지고 열병식에 와서 군사회담을 김정은하고 와요. 그때 얘기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나. 여기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튼튼하게 단결했다 그러지만 쟤들도 단결하잖아. 구멍이 큰 게 있네 지금 여기 남한 큰 게. 대통령. 그러면은 구멍이 크네 진짜. 그러면 러시아가 이 북한의 그 군사 무기가 원천 기술이 전부 러시아 옛날 구소련 무기를 네. 갖다 역설계해서 만든 거거든요.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게. 그럼 가만히 보니까 북한의 그 모자란 2% 군사 기술만 되면 엄청나게 얘들이 빠른 속도로 무장을 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 도와달라고 마친 거라네. 그러면 그 미사일 기술하고 몇 개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시고 대신 그걸로 생산 잘 해서 가서 그 무기 나한테 대주고 이러면 푸틴이 보기에는 이러면 전쟁 할 만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안보 위협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렇네.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아니 북한 김정은도 입 싹 닫고 나름 외교하는 거잖아요. 나름 즐기고 있어. 북한 김정은도 하는 외교를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왜 앞장서서 대통령은 무덤을 이런 파고 걸 있어 뭐 자기 무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절대 개입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개입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순간 러시아가 적대국 이란을 돕는다. 그럼 안보 비용이 더 커진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계산기를. 이건 평화가 깨진다 해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 아니야. 우리도 북한을 러시아가 도와버리면은 이제까지 북한은 개발이 이렇게 천천히 갔다면 이제 기술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쟁 계획, 군사 계획 다 다시 짜야 된다고 처음부터. 너무 위협의 끔찍해요. 강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너무 끔찍해요. 당사자는 예비군도 안 가지 않아요? 예비군 갑니까? 당사자 안 가요. 본인은 예비군도 안 가면서. 전역도 안 가고 예비역도 안 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좌우부동시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우부동시라서 한쪽만 본다고. 그 밑에 김태효 1차장 아무데도 못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거의 거기에다 그 밑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실세는 또 근시로 안 갔잖아. 멀리 있는 거 안 보여서요? 안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경을 지금 안 쓰거든? 네. 그래서 아니 근시로 군대를 못 갔는데 왜 안경을 안 쓰셔? 그러니까 라식 수술했대. 그럼 라식 수술 하고 갔으면 됐잖아요. 아니 군대 빠지고 수술해야지. 이제라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병력법은 연령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대통령 비서실장은 6개월 방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는 놈이 없어 그 동네가. 그러면서 무슨 지금 국가 안보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군들 안전하게 보호해줘야지 평화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지금 이게 한반도 주변을 안 보고 오로지 동맹 앞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맞아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희한한 사태가. 그리고 북한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네. 낙동강 오리알 된 것 같은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4월에 작년부터인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대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발 대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 포탄 대줄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가 와가지고 이런 군수 공장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우리만 남북한 이 비극적인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서로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전쟁 오니까 다 남북한한테 와서 손 벌리는 이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전쟁이라 누가 이긴다 한데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만 잃었지. 이러다가 아, 어디 딴 데서 또 전쟁 나잖아요. 그때도 준비된 무기 재고가 있는 나라는 남북한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황당무계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한 무기가 거기서 싸워. 우리 그냥 종전 선언하고 그냥 각자 그냥 잘 살고 종전선언은 전체 공산주의가 하는 거라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리고 그냥 여기 그래요. 무기에다가 들어가는 돈만 아껴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민들 복지에 쓰일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종전선언 해야죠. 본인 예비군도 안 가면서 진짜. 예비군도 안 가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못 알아듣는 게 군대는 갔다 왔어야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거 아니야. 군대 안 갔다 온 나도 알아들어요 그냥. 그런데 저기 이번에 국방 라인 다 잘렸잖아. 거기에다 국방부 장관 차관도 자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얘기냐면은 대부분 국방부 장관이 갈릴 때는 차관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고 네. 차관이 갈릴 때는 장관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한꺼번에 잘리는 경우는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직 전체의 안정성이 누구 한 사람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래. 그래서 장관을 두고 차관을 두는 거예요. 근데 장차관을 동시에 자른다? 그것도 국방에서? 이게 진짜 엄청 거기에 대통령실 국방 라인도 자른다? 그러니까 한 국방 분야 전체가 초토화된다? 거의 미친 거지. 자해적인. 이게 최수근 상병 한 건으로 경로하시니까 이게 무지하 무능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 라인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싹 없어졌어. 몽땅. 이거 어떻게 재건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 한 명만 바꾸면 모든 것들이 재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 경로하는 거 막으려다가 지금 다 잘려나가고 지금 다 잘렸어요. 국가 지금 남북한 지금 평화 기조도 사라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또 뭐 북한 그 공산주의 뭐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가서 뭐 쉽게 연설을 해버렸으니 그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자기 사비로 하면 안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던데. 글쎄 뭐 부동산 투자도 잘 하시던데.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 생계비도 뭐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그럴 네.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시간도 없고 아.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 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하루하루 다르게 밤마다 주눅 드는 기분이 든다면 코코메디를 만날 시간입니다. 밤마다가 중요하네. 남자의 자신감은 다름 아닌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등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도 관리하세요. 자,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 한국 중국 기술 특허 등록,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고. 그렇죠. 일단 부부 생활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자. 더 이상 아내의 샤워 소리에 코만 골지 마시라. 자, 코코메디에서 9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품 가격을 즉시 25만원 할인해드립니다. 딱 추석 이벤트 200분 한정으로 진행하니 서둘러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 주십시오. 남성의 자신감은 코코메디. 코코메디. 그래서 저는 분노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기뻐하는 정치를. 그리고 분노의 감정은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지혜를 녹슬게 한다. 이게 이제 세종께서 초기에 하신 오늘 말씀. 아는 어록 다 쏟아내고 가시네요. 하늘나라 사람이 와서 물었다. 검을 녹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빙그레? 분노다. 분노는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한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분노를 표출하면은 지혜의 검은 부러지고 표출 안 하면은 우울증이 돼서 녹쓰는 정신이 되는 거니까 네. 분노를 넘는 성찰.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런 교훈으로 저런 폭구와 무도한 정권 너머에 존재하는 네. 더 자유롭고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꿈을 꿔야 그래야 윤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다. 오늘 뭐 마지막 방송 아니죠? 아니 오늘 아는 아니 어록이 너무 많이. 오늘만 마지막이다. 네. 저 알겠습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불교 공부도 다 해놔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노를 넘어선 기계 있게 희망을 보고 앞으로 그럼. 갈 수 있다. 왜냐?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대 빵 뚫리는 TV.